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기관이나 유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이죠. 수수리왕 4세 때 태학. 올해 이제 태학이 있고, 장수왕 때 이제 경당을 짓게 됩니다. 두 개를 뭐 좀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귀족 자제만 대상으로 했고, 이쪽은 이제 평민도 말할 수 있더라 라는 거하고, 이쪽은 이제 국립이에요. 이쪽은 이제 사립이고,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은 이제 뭐 한학, 뭐 유학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쪽은 한학 플러스 무술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근현대사 가게 되더라도 1883년에 원산에 원산학사가 들어오면서 그쪽도 이제 무술을 같이 교육을 하죠. 그래서 경당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백제 하게 되면 뭐 유학 교육에 있어가지고 뭐 오경박사나 뭐 역박사 등이 있더라. 이후에 이제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럼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석이석, 이렇게 뭐 몇 년 안에 뭐를 습득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뭐 일종의 다짐을 기록한 그런 임신석이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 뭐를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유학이라고 해야죠. 유학을 배웠더라라는 걸 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재를 뭐 일부 우리가 이제 뭐 탑이나 뭐 건축 그런 것들 뭐 불교 다 공부를 했지만 좀 뭐 추가를 해서 쭉 뭐 문화사 부분은 이렇게 구술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홀해지기 쉬운데 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문화재 중에서 이제 미륵 반가 사유상이라는 게 있죠. 미륵 반가 사유상은 남북국 시대에 가면 안 만들어요. 삼국 시대에만 만든 건데, 표현한 게 미륵이고, 반가는 뭐예요? 뭐 서 있으면 입상, 앉아 있으면 좌상 하는데, 가부좌를 틀고 있는데 반절만 가부좌를 틀고 있다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고 사유상, 생각하고 있는 상. 뭐 서양의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미륵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건 미륵보살,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를 하고 있는 상이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삼국 모두 만들어요. 삼국 모두 만들고 일본에 영향을 줬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고구려는 연가 7년명을 보면은 북조의 영향과 고구려의 독창성이 둘 다 표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왕산학의 검은고, 뭐 진의 7연금을 개량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시대에도 다 수용이 되죠. 진의 7연금을 개량을 했다. 라는 거하고, 뭐, 백제는, 뭐 마의 3존 불상, 뭐, 백제의 미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에다 새겨놓은 건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얼굴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백제의 그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베리, 경주베리석불,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문화재 우리가 문화사 공부할 때는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체계별, 순서별로 외워야 하지만, 뭐, 특히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기본서를 보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홀해지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 딱히 뭐 어렵고 말고, 이해가 가고 말고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가 쉬운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면은 점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건축, 교육, 문화 했고 역사서 있죠. 역사서. 삼국의 역사서 하게 되면 역사서는 삼국시대에 가게 되면 역사서가 4개밖에 없어요. 4개. 4개의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자 한다면 유서, 국, 신 되는데 이 중에 이제 6위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초기에 써진 거고 뭐야 한 100여 권이라고 해요. 100여 권. 100권? 100여 권? 굉장히 많은 100권? 굉장히 많고 나중에 이 6위를 줄여서 쓴 게 신집이죠. 이문진의 신집이 되는데 영양왕 7세 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유, 서, 국, 신 이렇게 외우는 거는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그 다음에 서기라는 거는 이제 근초고왕 4세 때. 공해서기. 백제의 역사서죠. 공해서기가 있고, 이제 거칠부의 국사입니다. 거칠부의 국사는 우리가 그 두 문자 딴 거에서 나옵니다. 대부랑 경품 한국화 할 때 진흥왕의 업적에서 진흥왕 6세 때 거칠부의 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는 삼국의 역사서는 뒤쪽으로 가면 이제 고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굉장히 많죠. 역사서가 뭐 농서도 많고 이렇게 뭐 책 이름을 외워야 할 게 조선은 굉장히 많은데 삼국시대에 이렇게 4개입니다. 유, 서, 국, 신 이것만 외우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6위를 간추려서 신집은 5권이에요. 5권 간추려서 쓴 게 신집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삼국 문물의 일본 전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후에 이제 할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가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칠판을 지우고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 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전파.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에 있어서 뭐 시기도 중요하고요. 어떤 인물이 어떤 내용을 전해줬다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4세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까요? 이렇게 지도가 있다 한다면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하고 외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신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남북정세다라고 합니다. 뭐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물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백제 왕은 누구예요? 근초고 4세대가 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인물이 있는가 한다면 아직기, 백제의 아직기가 있습니다. 아직기가 일본의 태자를 보니까 아직도 한자를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게 문제인데요.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한자를 모르더라 라고 해서 일본 태자에게 아직도 한자를 모르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요. 또
왕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왕인. 우리가 천재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천자라고 부르죠. 천자. 천자문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뭐 왕은 천자다. 천재의 아들 천자다 해서 왕인이 천자문을 전해주는데 이건 뭐 좀 이견은 있어요. 천자문이 아직 이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뭐 나오지도 않은 천자문을 왕인이 어떻게 전달해 주었겠느냐 하는데 공무원 시험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왕인이 근초광 4세 때 천자문을 전해 주었다라는데요. 이게 이제 4세기가 되고요. 뭐 5세기는 별게 없고 6세기에 가게 되면은 백제는 위례성 한성 시대에서 웅진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 웅진 시대에서 웅진 시대는 문동무 시대죠. 그중에 이제 무령왕 6세 시기에 또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뭐 무령왕릉 하면서 일본하고 관련해서는 뭐 일본산 금송이 쓰였다라는 이런 내용도 학습을 했습니다. 고분을 공부를 할 때. 무령왕 때는 이제 어떤 걸 전해주는가 하면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전달을 해줍니다. 오경 박사를 전해주는데 유학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이 고현무하고 단양이가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뭐 일본까지 가가지고 유학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피곤하면 고단합니다. 사람이 고단한 오경 박사들 해서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령왕 이후에 이제 위례성 한성 시대, 웅진 시대, 그 마지막 사비 시대가 되게 되면 성왕이 나오죠. 성왕 6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왕 시기에 오게 되면은 백제에 누리사치계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잘 나오겠죠. 성왕이니까. 여기는 이제 근초왕이니까 잘 나오고. 보통 뭐 업적이 많은 왕들과 엮이는 부분들은 뭐 이런 걸 던져주고 뭐 근초왕의 업적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왕도 마찬가지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놀이사치계는. 사치스러운 놀이계를 전달해주죠. 금불상. 금불상은 이제 제가 붙인 거고 외우려고 불상을 전해줍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백제 왕의 계보를 외우고 있는데 외울 때 뭐 문동무, 성무이 해가지고 이 뒤에 이제 무왕을 해버리는데 이 사이에는 사실 왕이 있습니다. 위덕왕. 위덕왕은 우리가 빼고 외워요.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덕왕을 빼고 외우는데 이때는 백제의 이제 해총이라는 인물이 계율종을 전해주죠. 우리가 뭐 계율종 하게 되면은 불교에서 뭐 소침눌법에서 시작이 됐지만 뭐 백제다 그리고 신라다 하게 되면 백제는 우리가 전에 그 일본에서 백겸익이라는 승려가 일본에서 율종을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종이 도입이 되고 이후에 이제 계율종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신라도 자장이 계율종이죠. 그래서 뭐 교종 5교에서 계율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연화 형식이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계율을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규칙 같은 걸 중시하는 거죠. 일종의 뭐 형식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백제나 신라의 경우에는 형식주의인 계율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해총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계율종을 전해줍니다. 이건 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총. 또 백제에 누가 있어요? 백제에 안자가 있습니다. 안자. 앉으면
초상화를 그려줄게. 초상 그림 이렇게 쓸까요? 네, 초상을 그림 라고 했는데, 안자는 이제 암기하려고, 앉으면 초상화를 그려줄게, 암기를 하려고 외운 거고요. 아좌 태자죠. 아좌 태좌가 됩니다. 한편 이제 이건 지울게요. 초상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6세기 말 해가지고 7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가 넘어오게 되면은 성왕이 신라의 6세기 하면은 뭐 집업진 시대다 하는데, 진흥왕 6세와 한강 상류 하류를 각각 차지를 했지만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뺏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신라인데, 나제 동맹이 깨지죠. 배신을 하면서. 순화당과 연결이 되고, 고구려는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7세기, 6세기 말 이후에 7세기가 되게 되면 십자 외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문물이 이렇게 백제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뭐 7세기 하게 되면 뭐 백제에서도 이제 뭐 백제의 관늪, 뭘 봐요? 하늘을 봐요. 천문, 역법, 지리를 전파해 주게 되고요. 네, 해서 이제 고구려를 보게 되면은 고구려에 이제 해자가 있죠. 해자. 우리가 해자는 어떤 사람들을 해자라고 불러요? 지혜로운 자, 해자. 지혜롭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뭐 안자하고 그림을 그려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다. 지혜롭기 때문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뭐 조금 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승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천문, 역법, 지리를 전달해 주고요. 뭐 고구려에 또 담징이 있죠. 담징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어렸을 때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담징은. 왜 담징이에요? 담에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담징이에요. 뭐 호류사 벽화를 그렸다. 호류사 금낭벽화를 그린 인물이기도 하고요. 담징이 또 종이하고 먹의 제조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징, 담 하니까 호류사 벽화, 담에다 그림을 그렸다라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뭐 고구려에 이제 뭐 고도징, 고해관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인물들은 이제 삼론종을 전해줘요. 삼론종.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백제는 백겸익이 율종을 인도에서 들어와서 이후에 이제 계율종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신라도 계율종 해서 두 개는 뭐 형식주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구려를 보게 되면은 삼론종이 유행을 합니다. 삼론종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만물의 일체 불변에 실체가 없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불교예요. 삼론종은 이후에 한 9세기 정도 가게 되면은 삼론종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오히려 고구려에서 이제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니까 보덕이 내려와가지고 백제에서 열반종을 만들게 되고, 그게 신라로 이어져서 이제 열반종 같은 경우에는 오교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삼국시대에 유행했다 한다면 삼론종입니다. 이거를 고도징이나 고해관이 전해주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고도연이란 인물이 있죠. 고도연은 일본 세기를 저술을 합니다. 일본 세기. 주의를 할 거는 이제 일본 세기는 고도연이 쓴 거고, 일본 서기란 게 있어요.
일본의 역사서예요. 일본 지들의 역사서고, 뭐 일본에서는 뭐 최고의 역사서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 같이 일본의 지들의 역사서다 라는 서기라는 거하고 세기라는 거를 구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복습을 한 번만 더 하자면, 아직도 한자를 몰라 하고 한자를 가르치고, 천재의 아들 왕을 천자라고 한다 해서 왕인을 기억해 주시고요. 고단한 우경박사로 기억을 해 주시고, 성황 때 놀이사치계, 사치스러운 놀이기를 줬다. 금불상을 갖고 놀라고 준 거예요. 계율종, 형식주의, 규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해서 해총 외워주시고요. 앉아, 그림 그려줄게. 앉아, 퇴자, 퇴좌 외워주시고요. 볼관, 뭘 볼 건가? 천문을 볼 거다. 근데 뭐 천문역법 지리는 지금 다 7세기예요. 하고 이 이후에 여기까지가 백제고, 이제 십자외교가 되면서 고구려 문물도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해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되고, 승용, 그리고 뭐 하늘로 용이 승천했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거 좀 별로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승용, 천문역법 지리 해서 관능하고 승용을 외워주시고요. 담징, 담에다 그림을 그렸다. 벽화, 도진과 해관, 삼론종, 도연은 일본 서기를 지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는 이외에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게 되면은 조선술, 축제술, 제방 쌓는 기술이에요. 축제술은. 또 조선술이라는 건 배 만드는 건데, 우리가 뭐 신라 14관보를 외울 때 지금 뭐 책에 있는 거는 제 책도 그러고 다른 것도 그러고 12개만 나와 있죠. 근데 뭐 승부하고 뭐 선부라는 걸 빼고 그 조선 6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이건 뭐 의장되고, 승부 같은 경우에가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선박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승부나 선부를 생각한다면 뭐 신라에서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해주었다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뭐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료들을 보면서 삼국시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주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영락 9년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영락 하게 되면은 광개토대왕의 연호죠. 연호를 썼다는 거는 뭐 우리가 서양 기원 해가지고 지금 뭐 서기 이런 말을 쓰고 하는데,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뭐 영락 1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락하게 되면 광개토대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라는 부분으로부터 이전에 광개토대왕이 먼저 남하를 해가지고 백제를 굴복을 시키죠.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위로 갔다가 신라가 이제 뭐 외와 백제가 들어와서 성을 쳐부신다, 도와달라. 뇌물발입간이죠. 그때 이제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인데, 연관해가지고 기억해야 될 거는 뭐 호우명 그릇이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 있어가지고, 호우명 그릇은 호우총에서 나와요. 우리 무덤에서 그 공부를 한 돌무지 덧널 무덤 중에 호우명 그릇이 나온 거는 호우총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 다음 사료를 한번 볼까요? 이제 중원 고구려비라고 해가지고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주를 놓고 중원 고구려비하고 단양 적성비가 있고 1시간이 안 된다라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뭐 신라를 동쪽 오랑캐, 매금이라는 건 이렇게 좀 왕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이때 인식은 신라에 대해서 신라 매금,
이라는 표현으로 봐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복속해 있는 그런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 뭐 주의해야 할 거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아까 말한 이대용 신라에 가서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주돈을 했다라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중원 고구려비에 신라 영토에 주둔을 하면서 이제 3세기에 융성했던 전기가야, 대가야죠. 김수로의 대가야를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주둔을 했다라는 내용은 중원 고구려비에 나온다라는 걸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고구려의 내분이죠. 6세기 중엽부터 사실 뭐 7세기 가면 더 왕권이 약화가 되게 되는데 뭐 7세기 되면 영양가 없는 전쟁만 했다 해서 영양왕 7세나 영유왕 7세 그리고 부장왕 7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이제 연개소문이 나오게 되죠. 연개소문도 나오게 되면서 고구려 국력이 약해지는데 이미 6세기 중엽에 고구려에 내분이 있었다. 6세기 중엽 그리고 6세기 말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법진 시대 해가지고 신라에선 진흥왕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왕권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6세기 중엽부터.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진흥왕. 이 내용은 이제 신라의 진흥왕 6세가 됩니다. 우리가 단 북창 황마 해가지고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고 순수비는 북창 황마 했는데 황마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함경도라고 했습니다. 함경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해량법사를 만나는 거죠. 진흥왕 때. 그래가지고 해량법사가 신라로 오게 돼가지고 진흥왕이 불교 교단을 조직을 이렇게 하면서 진흥왕을 이제 해량법사를 국통에 앉혀줍니다. 이 이후에 국통이 누구예요? 자장이 이제 국통이 돼요. 그때는 이제 이름도 뭐 대국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량이나 자장 같은 이런 국통을 했던 법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해량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고구려는 정사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백좌 강회를 많이 연 게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인왕경을 가지고 백좌 강회를 열었다라고 해가지고 호국불교를 나타내 주는 거고, 팔관회 법이라는 거는 팔관회예요. 팔관회. 팔관회라는 거는 이제 남북조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이후에 이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 고려까지 연결해지면서 팔관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팔관회를 전부터 있던 걸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진흥왕 때부터는 팔관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다음 사료도 한번 볼까요? 살수에 이르렀다. 살수 대첩이죠. 살수 대첩 612. 살수 대첩.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제 살수 대첩을 하면서 우리가 을지문덕 장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천강에서 수를 이긴 그런 전쟁인데요. 을지훈련이 여기부터 나온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가지고 살수대첩이 왕으로 치면 언제예요? 영양왕 때죠. 영양가 없는 전쟁만 2번 했다 해가지고 살수대첩이 하나가 있고, 한강을 찾으려고 온달이 아단성에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주게 된다면 이 시기가 영양왕 때구나 해가지고 묶여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중문도 여기 나오죠. 우문술. 우중문은 여기 안 나오네. 백제국은 천여리에 있었다. 후에 요동을 차지하니. 요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유화강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요동지역, 이쪽이 요서지역, 합쳐서 요령지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구조선 이후에 요 서를 차지한 거는 백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백제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를 한번 볼까요? 칠지도에 새겨진 내용인데 해석을 두고 일본과 의견이 있다. 근초고항 때 이렇게 가지가 7개 있는 칠지도를 만들어줬다 했는데 가운데 이제 금으로 상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초고항이 백제 외항에게 하사한 것이다라고 하고 백제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뭐 칼을 줄 때는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겠죠. 더군다나 시기가 근초고항 시기면은 뭐 굉장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 억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석 안 되는 글씨들이 좀 있어요. 칠지도도 일본에서 뭐 계속 임나 일본 부설과 관련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광개토 대왕비도 그러고.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계로왕 하게 되면 이제 장수왕 5세가 평양 천도를 하고 남하를 하는 거죠.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쳐달라. 여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했지만 장수왕이 계로왕을 치게 되고 하니까 이제 문조왕이 수도를 이전하게 되죠. 웅진에서 웅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문동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계로왕이 죽고 문조왕이 문동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시점이네요. 계로왕.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죽었다라고 기억을 하자 했습니다. 진골, 성골, 일골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신라 굴품제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폐쇄적인 거고 우리가 사회를 공부할 때 가장 최고의 자리는 이벌찬 그리고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아찬 그 위가 대하찬인데 대하찬은 못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과 결부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폐쇄적이란 거죠. 굴품에 따라서 가옥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규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를 보면 울진 봉평 신라비라고 했습니다. 중냉 붕청 단순 해가지고 지법진 시대의 법풍왕 시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직지 매금왕이라는 게 법풍왕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평 신라비는 이제 율령반포가 나와 있다고 했죠. 노인법 그리고 형벌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노인법 여기 있네요. 울진 봉평 신라비 두 문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김상병, 복장, 꼴불견, 율령반포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진흥왕 시기에 여러 관경을 순수하면서 순수했다. 직접 갔단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 단 북창 황마 할 때 단양 적성비를 제외하고 북창 황마 4개가 순수비라고 했습니다. 수나라 걸사표가 나오죠. 지법진 이후에 이제 7세기, 6세기 말 7세기에 가게 되면은 진선진 해가지고 진평왕 7세, 그다음에 선덕령 7세, 진덕령 7세가 있게 되는데 진평왕 시기에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치려고 승려에게 걸사표. 이 승려가 누구예요? 원광이죠, 원광. 원광법사의 세속 5개가 또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니나 어찌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원광의 세속 5개
그때 뭐 호국불교의 성격이라는 거죠. 세속오계는 이렇게 뭐 불교 성격도 있고 유교, 뭐 충이나 효를 한 거를 유교하고 또 엮어가지고 뭐 유교의 성격도 있고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세속오계를 원광법사가 본인이 지은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전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후에 이제 진평왕, 남산 신성비인데, 남산 신성비에는 뭐 학습을 좀 안 했는데 비석을 할 때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평왕은 이제 6세기 말 7세기에서 7세기를 이렇게 외우자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게 진평왕 때라는 것만 외우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남산 신성비. 이제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네요.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비구니였다고 하죠. 문화재만 만들다가 2번 혼난 왕이다 해가지고, 선덕여왕의 뭐 황천분영 해가지고, 황룡사, 구층목탑, 그리고 첨성대, 분황사, 그 다음에 영묘사,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2번 혼난 거는 의자왕이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치고 들어왔다가 있고, 마렵에 가면 이제 염단과 비종의 난 해가지고 상대등이었던 존재들이 여자가 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을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내용이 뭐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했더니 나중에 사천 왕사를 세웠다 해가지고 뭐 미리 알았다 이거예요. 뭐 현명하다 이건데, 다른 사례들도 뭐 있습니다. 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백제의 군이 왔다는 걸 알고 병사를 보냈더라, 그런 내용도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여왕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료들이 뭐 현명하다,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왕이 최초로 앉았기 때문에 좀 불안해서 이 여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다 라는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구리 울고 그거는 조금 19금 내용이에요.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뭐 넣지는 않았고요. 그것도 뭐 시험에는 나오는 거고 교재에는 있습니다. 비담과 염종의 난이 있죠. 선덕여왕 시기. 그래서 뭐 이런 사료들이 나오면은 이게 선덕여왕 시기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문화재 4개를 아느냐 내지는 뭐 의자왕이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했다라는, 뭐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진도광, 춘추를 우대하여 왕을 삼으니, 무열왕의 시작이죠. 신라 중대. 성골이 끝나고 진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 중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무열왕 하게 되면 삼국 통일을 시작한 왕, 그리고 완성한 왕은 무열왕 이후에 무문신 해가지고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채호의 삼국통일 비판이죠. 이거 뭐 근현대사에서 사료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전근대사하고 엮어서 내용이 나온다면 삼국통일에 대한 그런 사료임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김부식의 평가죠. 김부식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신라 혈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신라 위주로 썼어요. 건국 시기도 뭐 BC 57에서 신라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는데, 뭐 좀 의심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신화 같은 것도 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라고 해서 뭐 고구려나 백제는 빼버렸는데 신라는 뭐 앞부분에 이런 거를 뭐 믿기는 어렵지만 전해지는 신화니까 쓴다 해가지고 또 신라 거는 넣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파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 사기라는 것 자체가. 뭐 통일 후 민족 융합 정책, 이거는 이제 남북국 시대 가서 이제 배울 건데요. 남북국 시대 가서 이건 다시 또 이 사료는 보죠.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고, 우리가 이제 가야가 나오게 되면은 전기가야 3세기 말, 후기가야 5세기 말, 6세기 초, 3세기 말이 아니고 3세기죠.
해가지고 여기는 뭐 김수로 뭐 아유타국의 뭐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진아씨 왕 해가 하고 대가야죠. 대가야가 아니고 금관가야. 이제 금관가야고 이거는 대가야인데, 뇌질 청해가 되고요. 뇌질 주일이 됩니다. 뇌질 청해하고 뇌질 주일이라는 말, 여기 지금 나오죠. 뇌질 청해는 금광국의 시조인 수로왕이다. 구지봉 설화가 탄생 설화입니다. 그래서 가야에 관련해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구별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가요, 이게? 지법진 시대에 법흥왕 6세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진흥왕 6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금관가야, 김해죠, 김해. 법흥왕 하게 되면 김상병 복장 꼴불견 했을 때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대부랑 경품 한국화라고 했을 때 대가야가 멸망을 했다라는 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봤고요.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다. 삼국의 이제 귀족 합의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귀족 합의체를 뭐 한번 또 살펴보자면, 고구려는 뭐 제가웨이, 백제는 정삼웨이,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했는데, 의장이 고구려나 백제는 관등에서 가장 높은 관등에 있는 사람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상대등이라고 해가지고 이벌찬하고 달라요. 신라 화백에는 뭐 만장일치제더라 이런 내용하고, 뭐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 원래 토착 세력이죠. 뭐 박역거세 그 이후에 들어온 뭐 석탈의 집단도 그러고 다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세력입니다. 외부 본래 이 육촌이 토착 세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뭐 박역거세도 이렇게 들어오고 석탈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뭐 기말지 설화도 그러고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두머리 같이 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신라에서 뭐 불교랑 관련해서도 뭐 수용도 늦고, 그리고 밀교가 막 수용이 늦고, 밀교도 성행을 하죠. 토착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가 정체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라 화백회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만장일치제라는 거죠. 시적사회의 전통이 들어가 있다. 왕성은 부여시다. 이건 뭐 사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왕성이 부여시다 하면서 부여와 활성 귀족으로 진해백사 땡땡땡땡으로 이루어진 백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치 제도이죠. 인두세라고 했습니다. 통일 전에 이제 인두세가 있다가 삼국 마렵에 가면은 중국에서 이제 조용조 체계가 들어와가지고 남북 시대가 되게 되면은 10분의 1세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고려나 조선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흉풍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흉풍에 따라 차등. 15세. 통일 후에는 16세가 되죠. 통일 후에는 16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이죠. 고국천왕이 이제 진대법을 한 거는 이제 뭐 백성을 구유를 하고 뭐 다 좋은데, 본래의 목적은 이제 귀족 세력이 고리대업을 하면서 막 힘을 축적하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진대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귀족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걸 노렸다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진대법 하게 되면 누구냐 하면 고국천 왕이다. 뭐 이것만 알게 되면 굉장히 뭐 쉬운
내용이죠. 진대법은 고국천 왕이다. 이제 골품제의 생활 규제죠. 아까 뭐 폐쇄적이라고 말한 방의 길이도 규제를 하고, 뭐 지붕 장식, 뭐 돌 종류, 대문 같은 것까지도 다 규제를 합니다. 통일전 육두품인데 이때면 이제 중기죠, 중기. 최치원은 여기서 나오면 좀 그런데, 최치원은 이제 신라 하대에 나와요, 하대. 우리가 이제 미리 잠깐 보고 가자면, 육두품 세력이 이렇게 중대에 올라갔다가 하대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중대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왕 플러스 육두품하고 귀족 세력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중기에 올라가게 되고, 후기에는 최초원은 이제 진성여왕 때 육두품이에요. 후기에는 이제 다시 육두품은 힘을 잃게 되면서 지방 호족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고려에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육두품 출신들이 고려 사회에 초기에 등용이 돼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데, 육두품은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에 가가지고 사회사를 보면서 중대, 통일 이후에, 이때가 이제 통일이니까 이때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진지왕이죠. 음란하다 해가지고 화백회의에서 폐위된 왕인데, 그 화백회의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죠. 뭐 국선도라고도 하게 되고 하고, 뭐 지금 미륵신앙이라고 하는데, 뭐 화랑도라는 거는 유, 불, 도, 토착 세력 뭐 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더 중요한 거는 화랑도가 화랑과 랑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랑도는 뭐 평민까지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절충 역할을 했다라는 게 될 겁니다. 원강의 세속오계에 대한 내용이죠. 뭐 충과 효를 강조를 했다. 네, 뭐 이걸 뭐 유교의 특징이다라고도 보게 되고, 불교하게 되면 뭐 살생유택. 다만 이제 불교에서는 죽이지 마라. 근데 살생유택, 택해서 죽여라.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해서 원강의 세속오계도 유교와 도교가 다 들어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장법사가 나오죠. 자장.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장하면 통도사고 계율종이고, 뭐 아까 말한 해량이 국통이다 한다면 자장도 이후에 이제 그 자리를 이어서 그때는 명칭이 대국통이라고 했습니다. 선덕 여왕에게 탑 축조를 건의했다. 9층 목탑이죠. 여기 또 팔관에도 나오네요. 팔관에는 이제 이 전에도 했었어요. 팔관에하고 그 백고자회 한 게 이제 황룡사죠. 황룡사. 풍류도, 화랑도의 옛 이름. 여기도 최치원이 나오죠. 이제 남북국 시대에서 최치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무령왕릉 지석이죠. 여기 나오네요. 지석. 서쪽 땅을 사들였다 하면 뭐 투지신에게 땅을 샀다라는 매직권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매직권. 뭐 도교가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일본산 금송이 쓰였다라는 그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냉수리비, 지종왕 때, 지종왕 하게 되면은 중성, 중냉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중성리비하고 냉수리비 하는데, 뭐 다 재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임신서기석, 공부를 하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이런 내용이 이제 유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도해파. 광개토대왕 비해서 이 기사를 두고 일본과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훼손된 것도 나중에 훼손됐다가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해파라는 걸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백제 신라를 누르고 신맨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했어요. 신문왕 때 김흠둘의 난. 이건 이제 중대를 넘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북국에서 다루겠습니다. 밑에는 신문왕이네요. 신문왕은 이제 남북국 시대에 통일 신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전제왕권이 강화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